또 그 다른 시술 관련인데 네네네. 이중턱 지방 흡입만 하면 효과가 별로 없고 이중턱 근육 묶기를 같이 해야 효과가 조금 더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그런 건가요? 넌센스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하셔야 되는 분은 이중턱 지방 흡입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셔야 되는 분은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중턱 근육 묶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중턱 지방 흡입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저에 대한 어떤 편견이 이중턱 지방 흡입에 대한 쪽에 더 좀 플러스 요인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거는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받으면서 아침에 오랜만에 좀 교과서를 꺼내서 읽어봤어요. 이게 수술을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교과서거든요. 그래서 총 6권으로 되어 있는 성형외과 학이라는 교과서인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보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그냥 여러분께는 제가 한번 이 책을 그 스캔해서 한번 떠서 보여드리고요. 지금 질문이 나온 김에 한번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 수술은 그 정식 명칭은 이중턱 근육 묶기라는 수술 명칭은요, 정중 넓은 목근 봉합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좀 광범위한 수술로 말하자면은 코르셋 넓은 목근 성형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도 이렇게 교과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읽어보면요, 적응증이 있거든요. 적응증. 이 수술을 그러니까 소위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는 적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번 넓은 목근이 경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 그러니까 넓은 목근이라고 하니까 이게 돼지고기를 치면 우리 항정살이 항정살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턱을 들어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뻗어서 나가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피부는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분께서는 피부 약하게 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만져봤을 때는 이 근육 자체가 손으로 만져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근육이 만져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경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 자 여기서 늘어져 있는 경우를 어떻게 늘어져 있는 경우? 경하게, 약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 많이 늘어져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경하게 늘어져 있는 부분, 그게 적응증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한번? 넓은 목근의 근육뒤가 경한 경우. 넓은 목근의 근육뒤가 경한 경우. 네, 전 이거 무슨 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세 번째 한번 읽어봐 주실게요. 네, 목, 턱 끝각이 비교적 괜찮은 경우. 목, 턱 끝각이 비교적 괜찮은 경우. 무슨 말인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목, 턱 끝까지 비교적 괜찮은 경우.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턱 끝 길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목에서부터 턱 끝까지 턱 끝 길이. 그리고 여기가 이제 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목, 턱 끝 각. 이해되세요? 목, 턱 끝 각. 그래서 이렇게 살짝 보실게요. 그러면 목, 턱 끝 각이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은 목, 턱 끝 각. 이 비교적 괜찮은 경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목, 턱 끝각이 괜찮지 않은 경우가, 근데 지금은 괜찮은 경우입니다. 근데 목, 턱 끝각이 괜찮지 않은 경우는 이런 경우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기 수평 길이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각이 지금처럼 이렇게 90도, 이렇게 뭐 90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꺾이지 않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 수술에 해당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요, 넓은 목근이 경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 이거는 해당 사항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넓은 목근의 근육뒤가 경한 경우, 이거는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3번 목, 턱 끝각이 비교적 괜찮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은 비교적 괜찮은 경우니까 이 수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1번에 위배되잖아요. 넓은 목근의 경하게 늘어져 있는 경우, 넓은 목근이 경하게 늘어져 있지 않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가 수술의 케이스가 되시느냐? 안 되는 거죠. 그리고요, 지금 요거 이제 수술 방법이거든요. 제가 스캔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저작권을 위해서 강진성 성형외과 학이라는 거를 밝히고요. 모든 성형외과 전문의들 이 책을 다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좀 어때요? 수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너무 공격적이죠. 광범위하고.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닌데요. 정말 해줘야 될 분이 하셔야 된다라고 보는데, 보통 이런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은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이 수술을 하시는 게, 제가 사진도 여기서 봤는데, 이 사진 뭐 이거는 글쎄 보여드려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그렇고요. 수술 자체가 너무 좀 공격적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수술을 한 결과들을 이제 병원에서 보잖아요. 오시면 이제 무슨 수술 하셨어요? 이게 물어보면은 이 수술을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의 결과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요. 적응을 하지 말아야 될 분들한테 좀 적응을 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수술의 난이도는 굉장히 고난이도예요. 정말 고난이도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개인적으로 이 수술을 굉장히 오랜 시절부터 해왔고 하신 선생님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들어서 이 수술을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과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좀 좋았다라고 생각한 적은 극히 드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이거는 안 되시거든요. 저 같으면은 이중턱도 애매하다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중턱 흡입도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충분히 이중턱은 흡입할 건 있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오셔서 저한테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런 수술을 적응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중턱 지방 흡입만으로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뭐 선택은 자기의 몫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날렵한 이중턱 라인을 갖기 위해선 활경근을 묶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날렵한 이중턱 라인이란 게 아까 보면은 목에서부터 이렇게 각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날렵하게 이게 이제 훅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는 경우는요, 이 목에서부터, 아까 이게 무슨 각이라고 그랬죠? 목 턱끝 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 턱끝 각. 이게 저는 요 수평 길이가 좀 좋으신 분들, 그리고 이 각도가 좀 이렇게 블런트하다고 그러죠. 이렇게 뚝 뭉툭하게 떨어지지 않고 이게 조금 수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인데, 만져봤을 때 약간 이중턱이 있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는 괜찮은 케이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좋은 케이스 같아요. 근데 날렵한 이중턱 라인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이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활경근, 그러니까 활경근이라면 좀 오래된 말인데, 약간 항정살, 넓은 목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넓은 목근이 좋겠죠. 묶는 것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글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중턱 근육 묶기를 보면은 활경근 근육 안쪽의 지방도 제거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하면은 안 할 수가 없겠죠. 수술, 아까도 제가 그림에서 나온 거 보여줬지만은 근육 안쪽의 지방도 제거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당연히 제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활경근이라고 하는 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넓은 목, 이게 여러분, 제가 불필요한 건 알 필요 없다고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스마스라는 아까 시스템에 대해서 항상, 스마스는 층이 아니고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층이 아닙니다. 스마스 시스템이 넓은 목근이라는 그 구조인데요. 그 밑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스마스 시스템으로 했을 때 안쪽 구조예요. 그 안쪽 구조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깊은 심부 구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제거를 해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잘라서 묶었는데, 이불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불을 조금 줄이고 싶어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패딩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이거를 좀 사이즈를 줄이고 싶으면은 도려내고 꼬매는데 안쪽에 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솜 빼버리고 꼬매야지 되잖아요. 그거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리고요, 그냥 이중턱 흡입을 하더라도요, 이 조금 공격적으로 저도 수술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은 이 스마스 시스템은 보존을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중턱 보통 흡입이라고 하는 거는 스마스 시스템의 위쪽, 그러니까 어디 쪽이 되겠죠? 피부 쪽이 되겠죠. 더 심부 쪽으로 가는,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마스 시스템의 바깥쪽이 보통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이중턱 지방 흡입의 층이 되겠고요. 근데 저도 아까 말한 것처럼
목, 턱 끝 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목, 턱 끝 각. 그러니까 이거가 어떻게 보면 좀 블런트하신 분들, 이렇게 좀 뭉툭하시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겉에 흡입을 하고 나도 어느 정도 결과는 나오지만은 이렇게 수술할 때 보면은 아 이거를 조금 더 좀 더 뺐으면 좋겠다 할 때는 이게 제가 이거는 블라인드하게 수술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다 절개를 한 2, 3mm밖에 넣지 않고서는 아주 얇은 캐뉼라로 지방 흡입을 하는 거니까 찍고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아주 더 얇은 뾰족하고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더 얇은 거를 사용해서 넓은 목힘 주고는 뚫는 거죠. 네. 뚫어서 들어가게 되면은 안쪽에 스마스 시스템 안쪽에 있는 지방,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근육 안쪽의 지방, 그러니까 스마스 시스템 안쪽의 지방도 제거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거는 어차피 그 안에 그렇게 너무 많은 그쪽에 지방이 축적돼 있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왜냐면은 개개인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냥 적절히 빼고 나오면 되고요. 그리고 그 안쪽으로는 또 근육이라든지 목에 있는 구조들이 아주 복잡한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 안쪽의 지방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프로치 할 때는 조금 조심성을 가지고서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되게 쉽게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중턱 근육 묶기를 보면 넓은 목근 안쪽의 지방도 제거한다고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가 이거는 보면은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넓은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게 된다면은 그 안쪽에 있는 지방은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왜냐고 설명. 왜냐면은 그 표면을 건드는 거니까 그 안쪽에 손 빼듯이 안쪽에도 빼줘야 된다. 그렇지, 그렇죠, 정답. 네? 그거 너무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아까 얼핏 교과서를 봤을 때 조금 살벌하게 그림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이 위험하지는 않은 건가요? 저는 수술 자체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수술이 삭막하죠. 네. 삭막하죠. 근데 저는 이 수술 자체가 위험한 수술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위험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개념은 또 다른 거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수술의 결과를 또 봤을 때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하진 않았지만 이 수술을 받고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거나 좀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 보시는 분들은 많아요. 제가 이거는 사진을 좀 또 이것도 콜렉션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중턱 근육 묶기 부작용 사례라고 해놔서 제가 폴더도 만들어놨어요. 이거 지금 저 오늘 아침에 받은 질문이에요. 미리 만들어 놓은, 제가 미리 연관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지금 많이 보고 있으니까 제가. 근데 보시면은 이건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리는 거 정말 죄송해요. 근데 나중에 병원에 오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이제 보여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보시면은 이중턱이 있나요? 사실 이분이? 보이죠? 이중턱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이분이 진짜 지방이 축적된 이중턱인가요? 아니면은 봤을 때 넓은 목근이 이렇게 늘어진 경우인가요? 늘어지는 이거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시는 분의 어떤 턱의 구조 모양하고 이분의 모양이 다르죠? 근데 이게 근육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당겨 올린다고 하는 건데 뭐 이런 건도 있지만은 근육 묶기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워낙에 말씀해 주시면 그냥 저는 좋은 수술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수술을 하신 분을 봤는데 비교적 젊은 여성분이셨고 했는데 너무 수술이 잘 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훌륭하다, 정말 훌륭하다. 제가 본 이중턱 근육 묶기 수술 중에서는 가장 훌륭하게 잘 된 분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워낙 그 수술을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그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제가 아주 오랜 시간부터 이게 대가라고 생각하셨던 원장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진짜 잘 수술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보면은 조금 총체적으로 제가 이제 좀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냥 저는 이중턱 근육 묶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할 줄도 몰라요. 네.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중턱 지방 흡입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중턱 근육 묶기를 하지 못하지만은 이중턱 지방 흡입을 할 때 그래도 적응증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턱 지방 흡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중턱 지방 흡입으로 효과를 만약에 못 보신다고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셔도 별로 효과는 없을 텐데요 라고 하지만은 다른 대안책은 또 제시해 드릴 수 있거든요. 턱 끝에다 자가지 방식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도 이 수술을 해본 경험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이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례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오버돼서 수술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이 수술의 적응증이 전혀 아니고 이 수술을 해서도 안 되는 분한테도 이 수술을 적응하는 거. 아까 제가 적응증이 3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제일 목, 턱 끝각에 각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이 넓은 목 힘줄이 경미하게 늘어진 경우. 근데 아까 이 경우는 아까 보셨던 사진에서 이 경미하게 늘어졌었나요? 네. 이 사진이요. 아까 보신 사진. 경미하게 늘어진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죠. 이거에다가 적응을 해버리니까 안 되겠죠. 저는 오늘 교과서적으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조금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어디 학회 가서 발표를 하고 한 선배님이나 후배들 앞에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굉장히 교과서적 보편적인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저의 사적인 생각을 많이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시간도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제가 안 하는 수술에 대해서는 이걸 무조건 까대는 신부부를 엄청 까대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가 안 한다고 그렇게 까대시는 거는 뭐 학회 가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성형외과 선배님, 후배님들 앞에서도 이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엔 마지막 질문이 이중턱 근육 묶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어봤을 때 이게 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 토픽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비한 것 같아요. 할 말도 많았었고 그런데 정말 저는 제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수술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모르니까 그냥 이중턱 흡입을 그래도 잘 해드리려고 조금 더 노력하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그 이중턱 근육 묶기를 정말 케이스가 되신다면은 뭐 이런 경우에는 정말 그 수술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만약에 저한테 오셔서 상담을 하신다면은 이렇게 해드릴 거고 뭐 그럴 때는 다른 병원 알아보셔야겠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을 되게 빨리 했어요. 왜냐하면은 좀 질문의 양도 많았고 이걸 어떻게 항상 이 토픽을 누군가가 들이밀 건가 저한테 질문을 해주실 건가에 대한 어떤 생각도 있었는데 오늘이 그런 날이었군요. 근데 그래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저는 진짜로 스크립트 없잖아요. 제가 어디에 써놓은 거 하나도 없죠. 그리고 그 아침에 제가 오늘 와서 이 질문 읽어봤는데도 그리고 폴더도 미리 이게 제가 얼마나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그냥 조금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모아놓고 그렇게 해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치료 사례도 보셨죠? 그리고 이게 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금 수술하시고 별로 효과가 없고 너무 타이트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치료 방법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이제 본단 말이에요. 하시고 오시는 분들 보고 하죠. 그러면은 조금 화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흔하게 있습니다. 아까 절개를 어느 정도 넣었었죠? 이게 그림에서도 보고 사진에서 보셨지만 적어도 절개를 여기다가 한 2cm, 3cm 그렇죠? 이 정도 절개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흉터가 너무 보기 싫은 경우도 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아까 보통 2, 3cm를 넣고 이렇게 기역자로 생긴 기구를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 기구에서 빛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가 있어요. 그게 빛을 쏴줘야지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내시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중턱 근육 묶기 했다라고 이제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좀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2, 3mm 절개 들어가서 수술하는 흉터가 딱 이렇게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볼펜으로 제가 미안해요. 그냥 지우시고 요 정도. 원래는 근육 묶기 하면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는 찢는단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 콕 찌르고선 저는 완전 캐뉼라만 3mm 정도 되는 캐뉼라 사용하니까 그 정도 들어갈 구멍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구멍 딱 뚫어놓고 수술하는 흔적밖에 없거든요. 근데 근육 묶기 했다라고. 이렇게 이걸 어떻게 묶어요? 이거 절개에 적어도 이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카메라 보시면은 요 정도는 여기서부터 요 정도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저처럼 이중턱 지방 흡입하는 거 정도의 구멍만 딱 내놓고 무슨 수술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네 근육 묶기 했어요. 그러면은 그거 의미가 어떤 의미예요? 근육 묶기 한다는 게 이 안쪽에 아니요, 수술하신 분이 다병원에서 수술하시고 구멍을 제가 수술하는 것만큼 요만큼밖에 안 났단 말이에요. 3mm 정도. 네네네. 근데 그리고 나서 자기 근육 묶었대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굳이 아니죠. 수술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이요? 절개가 안 들어갔잖아요. 아, 그런 의미가 되겠죠. 했는데 이것밖에 없으면은 그렇죠. 절개가 아예 안 들어가고 그냥 제가 지금 거울 보시면은 헐. 이게 지금 제가 그림을 네. 이거 보시면은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절개가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네. 쭉 절개를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수술하는 건 요 정도 하거든요. 요 정도? 네.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분이 근육 묶기 했다고 하는데 요 정도만 갖고 오신 거예요. 절개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고요, 그거는. 사기 아이 사기까지 뭐 그렇게 말하긴 좀 아. 그렇고. 약간 근데 있다니까요. 제가 보면요. 예. 네. 그래서 헐. 이게 그렇게까지 이게 그렇게 말이 멋있나? 이중턱 근육 묶기란 말이. 예? 이 수술도 꽤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수술이고요. 그리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근데 예, 적어도 이중턱 근육 묶기는 꽤 큰 절개선이 들어간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너무 질문 잘해주셨고요. 그리고 여지껏 질문해주셨던 분들 중에서 저기 화면 보면서 질문해주신 분은 지금 네, 아주 그냥 뛰어난 아주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